혹시 인생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61세 꽃집 주인 선미 씨가 떠난 하루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인연이 몇 달 후 그녀의 삶을 또 한 번 바꿔놓게 되죠.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꽃집 봄빛. 아침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선미 씨는 오늘도 장미 줄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가위를 쥔 손끝이 익숙하게 움직일 때 문 앞에서 바스락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 허겁지겁 걸음을 재촉하며 문틈에 전단지를 꽂아 넣고는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달 광고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잠시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계산대에 앉은 선미 씨는 그 전단지를 무심코 펼쳐보았습니다. 묻지 않고 떠나는 하루 여행. 이름, 직업, 나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글씨는 큼지막했고 옆에는 푸른 바다와 노을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소소한 일탈, 안전하게 즐기세요. 선미 씨는 피식 웃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 나이엔 일탈은 무슨. 전단지를 접어 테이블 한쪽에 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미야,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전혀 맥락 없는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선미 씨는 한숨을 내쉬며 전단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바다, 등대, 그리고 웃음 짓는 사람들의 사진. 문득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육아, 남편의 병간호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의 돌봄.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뒷전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던 선미 씨는 햇빛에 반짝이는 길 위로 전단지 사진 속 바다가 겹쳐 보이는 듯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쯤은 괜찮지 않을까? 다음 날 오전 봄빛 꽃집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야, 나왔다. 대학 시절 절친 미정이었습니다. 언제나 밝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선미 씨의 고민을 먼저 알아채는 친구였죠. 어머, 웬일이야? 평일 오전에? 너 얼굴 좀 보려고. 그리고 이거 뭐야? 미정은 계산대 한쪽에 놓인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이며 글자를 훑어본 그녀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야, 이거 완전 우리 나이대를 노린 거 아냐? 이름도 안 묻고 하루 종일 여행이라니. 에이, 그냥 광고지.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긴. 넌 요즘 집에서 꽃집 왔다가 집 갔다가 어머니 병간호, 이게 하루 전부잖아. 하루쯤은 바람 좀 쐬야지. 선미 씨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야 가고 싶지. 근데 어머니하고 꽃집은 어떡하고.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내가 어머님 봐드릴게. 꽃집은 닫아. 너 하루쯤 너만 생각하고 살아도 돼. 그 말에 선미 씨는 순간 심장이 두근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이렇게 나왔죠. 미정아, 나 이제 여행 같은 거 어색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뭘 해. 그래서 좋은 거야. 이름도 직업도 아무것도 안 묻는다잖아. 내가 꽃집 주인인지 돌봄하는 딸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선미로 가는 거지. 미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선미로. 언제부터였을까요? 김선미라는 이름 대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보호자 그렇게만 불려온 지. 미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자리 남았죠? 2명이요. 야, 왜 내 맘대로. 내 맘이 이미 반은 갔어. 내가 대신 용기 낸 거야. 전화기를 내려놓은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됐어. 토요일 아침 7시 강원도. 내가 모임 장소까지 데려다 줄게. 선미 씨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선미 씨는 어머니를 저녁 식사 후 재우고 나서 전단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바다, 해변, 등대 사진이 마치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하루쯤은 괜찮겠지? 토요일 새벽 6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선미 씨가 조심스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미정이 건네준 간단한 간식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임 장소인 시청 앞 광장에는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각자 335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조용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나와서 참가자 명단을 확인한 뒤, 자, 오늘 하루 동안 함께할 파트너를 정하겠습니다. 낯선 분과 짝이 되시면 더 재미있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선미 씨의 파트너는 회색 머플러를 두른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말수가 적어 보였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이도훈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에 선미 씨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선미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자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이른 아침의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고 가끔 버스 안에는 작은 기침 소리와 시트가 삐걱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도훈 씨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행은 자주 하세요? 아니요, 거의 안 해요. 특히 혼자서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여행은 아직 낯설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강요 없이 편안하게 이어졌습니다. 선미 씨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친구가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거네요. 전 혼자 신청했거든요. 대화는 천천히, 그러나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도훈 씨는 은퇴 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야기, 취미로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꽃집 하신다고 했죠? 저도 꽃을 좋아해요. 특히 봄에 피는 수선화를. 아, 수선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뜻밖의 공통점에 두 사람은 순간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창밖 풍경이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건물 대신 멀리 산등성이와 겨울 들판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살짝 고개를 내밀며 차창을 스치고 버스 안에는 어색했던 공기 대신 은근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취미가 있으세요? 예전엔 수채화를 좀 그렸어요. 결혼 전에는 꽤 열심히 했는데 언제부턴가 붓을 잡을 시간이 없었죠. 그거 참 멋진 취미네요. 저는 기타를 조금 칩니다. 학생들이랑 노래 부르던 게 그리워서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도훈 씨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어서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천천히 바다 냄새가 나는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낯선 사람과의 여행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버스가 바다 냄새가 묻어나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선미 씨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던 푸른빛이 이제는 바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짭조름했고 그 속에 비린 듯하지만 상쾌한 바다 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연신 모래사장을 적시고 있었죠.
참가자들은 작은 펜션 앞에서 짐을 풀고 마을 횟집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싱싱한 회와 따끈한 매운탕이 나왔지만 선미 씨의 눈길은 자꾸만 창밖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도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점심 먹고 등대까지 걸어가 보실래요? 순간 선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등대라니, 사진에서만 보던 그 풍경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멀지 않아요? 좀 올라가야 하지만 천천히 가면 괜찮아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점심을 마친 뒤 둘은 나란히 해변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모래사장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고 발밑에서는 사각사각 모래가 부서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가끔 파도가 생각보다 멀리 밀려와 발목을 스치면 도훈 씨는 재빨리 선미 씨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길은 오래된 친구 같으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 건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저는 꽃집에서만 있으니 이런 바람을 맞을 일이 없었어요. 등대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선미 씨는 숨이 차올라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훈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은 시간과 경쟁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남편과 살던 시절, 늘 그의 걸음에 맞춰야 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기자 등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흰색과 붉은색이 교차된 등대는 마치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수평선 위에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고 바람은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도훈 씨가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바다와 하늘 경계가 어쩜 이렇게 뚜렷할까요? 정말 자유로워 보이네요. 네. 오늘 저도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선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하루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등대에서 내려오자 해가 거의 수평선 가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 분홍, 보라가 뒤섞여 마치 거대한 수채화 팔레트처럼 물들어 있었죠. 바다는 그 빛을 고스란히 품어 반짝이며 출렁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수월했지만 어두워지기 시작한 모래사장은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파도에 발이 미끄러질 뻔한 선미 씨를 도훈 씨가 재빠르게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의 손이 팔을 감싸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짧고 강한 떨림이 몸을 스쳤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춘 두 사람. 서로의 눈이 마주친 채 바다의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사이를 메웠습니다. 아름답네요. 지금 이 순간이. 도훈 씨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선미 씨의 시선이 그의 눈동자에 머물렀습니다. 노을빛이 비친 눈동자는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첫 키스. 짧았지만 모든 감각을 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바비큐 파티가 열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노래방으로 향할 때 도훈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 먹고 잠깐 해변을 다시 걸어보실래요? 좋아요. 밤바다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멀리서 배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걷다 멈춘 두 사람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위였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가 그 차가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선미 씨. 네. 오늘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죠. 그 순간 도훈 씨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부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가 고마웠습니다. 다시 이어진 키스는 이번엔 더 깊고 길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고 선미 씨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떨림과 설렘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문 앞에 선 도훈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평소에 선미 씨라면 단호히 거절했을 질문. 하지만 오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모든 것이 더 이상 머릿속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벗겨지는 옷 사이로 오래 묵혀둔 외로움과 그리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훈 씨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선물을 다루듯 그녀를 소중히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한마디에 선미 씨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바쁜 일상은 다시 선미 씨를 삼켰고 펜션의 바닷바람과 노을빛 속에서 나눈 온기는 마음 한구석에 고이 접어 넣어둔 채 그녀는 꽃집과 집 그리고 어머니의 간병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자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모래사장의 소리나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바닷빛 하늘을 볼 때면 그날의 온기와 설렘이 불쑥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흐린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선미 씨는 평소처럼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함께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서 울렸습니다. 어머니.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어머니를 태우고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빠르게 어머니를 둘러싸고 혈압과 심전도를 체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선미 씨는 대기구역에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되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선미 씨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훈 씨. 그날 바다와 노을 아래에서 함께했던 그 남자. 서로의 눈이 몇 초간 마주쳤습니다. 놀람과 당혹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그 짧은 눈맞춤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곧 의사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 긴급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처치 들어가겠습니다.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모두 제쳐두고 지금은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처치실 문이 닫히고 도훈 씨는 환자복 차림의 다른 의료진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사라졌습니다.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선미 씨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던 눈빛과 지금 환자의 보호자를 대하는 의사의 눈빛은 분명 달랐지만 그 안의 온기는 그대로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도훈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응급처치 잘 마쳤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지만 큰 고비는 넘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미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의 개인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환자분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혹시 상태 변화가 있으면 바로 호출하시고요. 그렇게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미 씨는 알 수 없는 울컥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도 선미 씨의 마음속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운명일까? 아니면 그저 기묘한 우연일 뿐일까? 어머니는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 시간마다 도훈 씨가 들어와 의료진과 함께 어머니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늘 환자 차트와 검사 결과에만 집중했고 선미 씨를 향한 개인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이 하룻밤 꿈처럼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미 씨의 가슴속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하얀 가운과 전문적인 표정 뒤에 숨겨진 그날의 목소리와 눈빛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회진을 마친 도훈 씨가 병실 문 앞에서 선미 씨를 불렀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둘은 병동 끝 작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길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님은 회복이 빠르십니다. 예상보다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선미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 씨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을 다시 볼 줄 몰랐습니다.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선미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바다와 노을, 그리고 서로의 온기가 순식간에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 그리고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살. 도훈 씨 그날은 그날로 끝이었어야 했어요. 선미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연락 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선미 씨는 명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손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저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 말에 도훈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휴게실 문을 나서며 둘의 어깨가 아주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말없이 멈췄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선미 씨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바다처럼 잔잔하지만 깊게 이는 파도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해 일주일 뒤 퇴원 수속을 밟게 됐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회진을 마친 도훈 씨는 그저 의사로서 필요한 안내만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사적인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도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는 고개만 살짝 숙인 채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어머니의 아침 약을 챙기고 오래된 커피포트에서 김이 오르는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날들.
하지만 평범함 속에도 가끔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사장, 등대 위에서 마주한 노을, 그리고 바다 냄새가 스며든 따뜻한 손길. 그 모든 순간은 마치 오래전 읽었던 책 속의 한 장면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꽃집 문 앞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표에는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얇은 책 한 권과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책 표지는 심장 질환자의 일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고,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어머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도훈. 책을 덮으려던 순간 책갈피 사이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한 장의 수채화. 그림 속에는 그날 두 사람이 함께 올랐던 등대와 붉게 물든 노을빛 바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바위에 앉아있던 작은 두 실루엣. 그림 속의 장면은 마치 그녀의 기억 속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선미 씨는 그 그림을 두 손으로 가만히 받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하늘 저편에는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목적지를 모르는 여행일지도 몰라. 중요한 건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순간들. 그녀는 그림을 꽃집 한쪽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이제는 아픔이 아닌 살아있는 위안이자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